혹시 알고 계신가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 중 일부는 40대 때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발기를 경험한다는 사실을요. 약물이나 수술 없이 말이죠. 그 비밀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근육, 즉 통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재건하며 친밀한 관계에 다시 불을 붙이는 힘을 가진 골반저근에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상의 남성분이시고 소변 후 찔끔거림 발기부전 또는 발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 심지어 너무 빨리 성관계가 끝나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36세의 비뇨기과 전문의로 서울에서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 은퇴하신 분 남편, 아버지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이 젊음의 활력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남성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을 되찾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곧 보여드릴 내용은 오랫동안 찾으셨던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의 문제가 혈액순환이나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는 더 깊숙한 곳, 점차 약해지는 골반저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비싼 약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에 있습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놀랍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케겔 운동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침대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발기를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방광 조절 능력을 개선하고 심지어 오르가즘을 더욱 강렬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미 케겔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이 작은 실수가 당신이 진정한 효과를 얻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다시 통제하도록 돕는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2를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기본부터 시작해서 케겔 운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남성,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무엇을 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근육 그룹이 어떻게 조용히 발기를 개선하고 통제력을 높이며 자신감을 되찾는 열쇠를 쥐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남성들은 케겔 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성의 것이거나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남성분들은 당황한 듯 미소를 짓거나 심지어 눈을 흘기기도 하십니다. 이해합니다. 간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 하나가 성기능이나 방광 조절 능력과 같이 매우 개인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케겔 운동은 남성에게도 매우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종종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케겔 운동의 핵심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근육은 골반 바닥에 위치한 깊은 근육 그룹으로 꼬리뼈에서 치골까지 뻗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이 근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방귀가 나오는 것을 막을 때, 그리고 물론 성관계를 할 때도 말이죠. 사실 이 근육들은 발기, 사정, 그리고 전반적인 성기능 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방광, 직장을 지탱하고 근육의 일부로서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근육들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는 몸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노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화는 기침이나 웃을 때, 약간의 소변이 새는 현상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한 후에 발생하는 찔끔거림, 발기하거나 발기를 유지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너무 빨리 성관계가 끝나는 문제 등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골반적은 퇴화의 징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케겔 운동의 놀라운 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즉 약해진 골반적은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약물 없이 이러한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들이 강해지면 모든 것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기초와 같아서 몸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약해지면 지지하는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어떤 나이에도 이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 남성분들이 케겔 운동을 시작한 후 밤에 5번씩 깨어나 소변을 보러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는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다시 남자답다고 느끼고 완전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수술 후 요실금과 성기능 문제로 고생하시던 60대 은퇴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좌절감과 당혹감을 느낀 그는 더 이상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에게 케겔 운동을 소개했을 때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석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도 매일 연습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웃으면서 제 진료실로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인생에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되찾은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케겔 운동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진정한 결과, 진정한 희망입니다. 케겔 운동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이 근육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동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두박근이나 다리 근육처럼 눈으로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히 올바른 근육을 찾는 방법과 제대로 활성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지 마세요. 이 단계를 잘못하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의 과학적 근거와 이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나이가 많은 남성 환자들에게 케겔 운동을 추천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킥킥 웃으셨고 어떤 분들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거의 알지도 못하는 근육을 조이는 것과 같은 간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이 발기부전이나 요실금과 같이 심각하고 좌절스러운 문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 결과가 계속 축적되었고 제 환자들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제안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제 남성 건강 진료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케겔 운동의 효과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이미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금연 운동 등 표준적인 생활 방식 조언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같은 조언과 함께 근육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생체 피드백 도구의 지도를 받아 골반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골반적인 운동을 한 그룹은 대조군보다 발기 기능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6개월 시점에서 남성의 거의 40%가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약물도 수술도 없이 매일 꾸준한 연습만으로 말이죠.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의 체계적인 검토에서는 남성의 골반적인 운동에 대한 10개 연구를 조사하고 일관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남성들은 발기 기능과 조루 증상에서 개선을 보였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사정시간이 단 39, 최소 2분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물 없이는 이러한 수준의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60대, 70대, 심지어 그 이상일 때에도 몸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종 간과되는 핵심적인 이점은 소변 조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전립선 수술을 받은 남성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전립선 절제술 후 남성들이 기침 재채기 또는 무거운 것을 들 때 소변이 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케겔 운동은 이러한 상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전후에 골반적인 운동을 시작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더 빠르고 완벽하게 자제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백분율은 상황의 일부만을 말해줄 뿐입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은 어깨를 약간 더 펴고 목소리를 약간 더 크게 내고 제 진료실로 돌아오는 남성분들입니다. 70대에 은퇴한 택시 운전사셨던 한 분은 당황스러운 소변 노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와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회의적이셨지만 매번 재채기하거나 매번 친밀한 순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에 지치셨습니다. 케겔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 제게 삶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말이죠. 그는 더 이상 사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침실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활발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몸뿐만 아니라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강한 골반저근이 오르가즘의 느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증거도 일부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더 잘 기능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순간을 더 깊이 즐기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삶의 2단계에서 단순히 양이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의 질을 추구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더 강한 발기, 더 나은 방광조절 사정지연,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깊은 쾌감이 모든 것이 실제 과학과 실제 이야기로 뒷받침됩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케겔 운동의 힘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잘못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근육을 찾고 처음부터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남성들이 이 단계를 놓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번째 케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복잡한 사례를 다루거나 새로운 연구를 따라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에게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케겔 운동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남성에게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빨리 또는 적절한 지시 없이 뛰어드는 것이 실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상이라면 올바르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케겔 운동에 대해 듣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혼자 시작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불편함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심지어 소변을 더 자주 보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위 골반저 기능 장애가 있다면 케겔 운동은 실제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골반저 기능 장애는 골반저근이 약할 뿐만 아니라 너무 팽팽하거나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거나 단순히 몸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남성들에게는 이미 기능 장애가 있는 시스템에 더 많은 장력을 가하는 것은 이미 마모된 나사를 조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정되기는커녕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적인 골반 또는 생식기 통증이 있다면, 특히 앉아있을 때 통증이 악화된다면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발기사정 또는 오르가슴을 느낄 때 통증을 느낀다면 이는 골반적인 장력이 너무 높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급하게 봐야 하거나 만성 변비가 있고 식단이나 수분 섭취를 개선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약함이 아닌 조절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민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67세 남성으로 심각한 하부 골반의 불편함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케겔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었고 그것이 소변 노출과 성기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통증의 근육 활동 부족이 아닌 과도한 활동의 증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적절한 골반 검사를 했을 때 근육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이완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적절한 물리치료와 호흡 기술을 통해 아미는 마침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케겔 운동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케겔 운동을 완전히 중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최근에 받은 남성, 특히 전립선 수술을 받은 남성 또는 현재 요로 감염을 앓고 있는 남성도 운동을 연기해야 합니다. 수술 후 몸은 회복 모드에 있고 조직이 치유되고 있으며 너무 일찍 골반적은 수축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로의 활동성 감염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 케겔 운동을 하는 것은 더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 중 하나에 속한다고 의심된다면 자격을 갖춘 남성 건강 비뇨기과 의사 또는 골반적 물리치료 세계 평가를 받으세요. 상황을 평가하고 안전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몇 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개선된 운동 버전을 배우거나 먼저 이완과 휴식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빠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 지금 당장은 적합하지 않더라도 영원히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몇 달 후에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올바른 기초부터 시작할 준비가 된 남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지만 몸의 신호를 무시하기에는 너무 이른 때는 항상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 모든 것이 괜찮다면 축하드립니다. 케겔 운동을 시작하기에 좋은 후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떤 근육을 활성화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모든 노력이 헛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근육 찾기, 남성 케겔 영역. 케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대부분의 남성에게 가장 큰 과제는 동기가 아니라 바로 실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역기를 들거나 러닝머신에서 걷는 것과는 달리 골반저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울도 없고 팔에 화끈거림도 없고 이마에 땀도 없습니다. 만약 60년, 70년, 심지어 80년 동안 신체의 이 부위를 의식적으로 움직여 본 적이 없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근육을 찾는 것은 새로운 언어, 즉 몸 깊숙한 곳에서 말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시라는 73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최근에 은퇴했고 전립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소변이 찔끔거리는 것에 당황했고 자신감을 잃었다고 느끼셨습니다. 제가 처음 그의 골반저근을 찾고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조여야 한다는 건가요?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그러한 발견은 전환점이 됩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결코 실제로 집중해 본 적이 없는 신체 부위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찾기 힘든 이 근육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남성이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소변이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를 듣고 즉시 소변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몸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본능적인 조임 들어 올림, 그것이 바로 골반적인 수축입니다. 미묘하고 내재적이지만 확실히 존재합니다. 만약 그 동작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심지어 잠시 동안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튼튼한 의자에 앉아 엉덩이 끝에 살짝 걸터 앉으세요. 검지와 중지를 사용하여 음란과 항문 사이의 부인 회음부에 부드럽게 올려놓으세요. 깊게 숨을 쉬고 몸에 힘을 빼세요. 이제 소변을 멈추는 것과 같은 동작을 시도하세요. 제대로 하고 있다면 손가락 아래에서 약간의 들어 올림 또는 조임을 느낄 것입니다. 가볍거나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케겔 영역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수를 합니다. 더 많은 힘을 줄수록 좋다고 생각하므로 허벅지를 조이고 복근을 조이고 심지어 엉덩이 근육을 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근육들은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 주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긴장을 유발하고 심지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방광과 성기능을 지지하는 근육인 골반저근을 분리하고 다른 근육의 도움 없이 깔끔하게 수축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시각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음낭을 가볍게 위로 들어 올리거나 생식기를 가볍게 몸 안으로 당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방귀를 참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짝 출구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이미지는 호흡과 결합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항상 먼저 숨을 내쉬고 그런 다음 수축하세요. 호흡은 집중력을 높이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조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에 복근이나 허리 운동을 해본 적이 있다면 깊은 근육을 실제로 느끼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일단 그것을 느끼면 심지어 잠시 동안이라도 그 느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인식이 향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는 연결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아문 씨 또한 마침내 연결고리를 찾으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마침내 느꼈어요. 박 선생님 마치 안에서 스위치를 누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몇 주 안에 소변 찔끔거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셨고 몇 달 후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엄성, 확신, 그리고 당신의 몸이 당신을 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조용한 힘이 바로 케겔 운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올바른 근육을 찾았거나 적어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기다려온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야 할까요? 매일 얼마나 많이 해야 할까요? 매번 얼마나 오래 해야 할까요? 그리고 모든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실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러한 질문에 모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 노년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 초보자 프로그램. 이제 올바른 근육을 찾았고 몸과 연결되기 시작했으니 이제 실행할 시간입니다. 이론이나 해부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고 힘을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해 무엇인가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케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 많은 남성들과 함께할 때 저는 항상 천천히 그리고 강력하게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실제로 강도보다는 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세게 조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어색하고 틀린 음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습을 통해 자신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에게 케겔 운동을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튼튼한 의자가 가장 좋습니다. 똑바로 앉고 발을 땅에 평평하게 대고 등을 지탱하세요. 도움이 된다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손가락을 회음부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촉각 피드백은 올바른 부위를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폐가 완전히 비워지면 골반저근을 가볍게 조이세요. 마치 소변 흐름을 멈추거나 음낭을 가볍게 위로 들어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약 1초 동안 수축을 유지한 다음 완전히 푸세요.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반복하세요. 이것이 한 번의 반복입니다. 간단하죠? 핵심은 처음에는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볍고 통제된 켜기 끄기 방법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수축하고 푸는 것을 10번 반복하는 것이 첫 번째 세트입니다. 매일 3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 오후, 저녁에 한 번씩 하세요. 시간을 정해두고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세요.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러한 작은 연습은 탄력을 만들어내고 탄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남성들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수술 후 소변이 찔끔거리는 현상이 줄어들고 파트너와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더 강렬한 반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몸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해드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첫 주에는 거의 수축을 느끼지 못했지만 6주에는 완전히 통제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리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68세의 아철 씨라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전립선 수술에서 막 회복되었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운동을 시도했지만 몇 주 후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매일 3번, 4번, 10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2달 후에 검진해서 그는 박 선생님 더 이상 산산조각 난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회복도 이루어낸 것입니다. 건강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조용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떤 운동과 마찬가지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가끔 하루를 빠지는 것은 진전을 방해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습관을 들이고 이미 하고 있는 일상과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양치를 하거나 저녁 뉴스를 보는 것과 같이 말이죠. 곧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케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케겔 운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전을 방해하는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대부분의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와 진행 방법,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골반저근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강화하기 시작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심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점입니다. 케겔 운동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분이 희망을 가지고 심지어 흥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케겔 운동을 해왔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통제력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성기능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해왔는지,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 잘못된 근육을 조이거나 수축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전신 운동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반저근은 코어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미묘한 근육입니다. 힘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근을 조이거나 허벅지를 조이거나 엉덩이 근육을 조이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케겔 운동의 목표는 섬세함이지 힘이 아닙니다. 수축은 마치 몸 안에서 살짝 들어올리는 느낌이 들어야 하며 하반신 전체를 조이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하고 집중적이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처음부터 최대치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축을 10초 또는 20초 동안 유지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깅을 배우기 전에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하거나 훈련되지 않은 근육에 과도하게 힘을 주면 힘보다는 긴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피로, 좌절감, 심지어 더 심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처음에는 1초 동안 수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볍게 켜고 끄는 동작입니다. 다른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고 매일 10번씩 3번 일관되게 할 수 있다면 그때 유지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2초로 늘리고 그런 다음 3초로 늘리세요. 궁극적으로는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10초 동안 유지할 수 있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강도보다 일관성에 더 잘 반응합니다. 운동하는 동안 손을 배에 올려놓고 자세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가 움직이거나 조여진다면 복근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시도하되 몸의 나머지 부분을 이완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들어올림과 놓기 동작만 있어야 합니다. 아철 씨는 72세 은폐 선생님으로 가장 단호한 남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케겔 운동을 4개월 동안 시도한 후 개선이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매번 수축할 때 숨을 참아 운동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매번 수축할 때 호흡과 짝지어서 3주 안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의 조정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이 증가함에 따라 자세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시작한 다음 앉은 자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스터하면 서서 케겔 운동을 시도하세요. 새로운 자세는 난이도를 높여 골반 저근이 다른 조건에서도 기능하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실제 생활처럼 말이죠. 또한 케겔 운동을 일상생활에 통합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빨간 불에 걸려 기다리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저녁 뉴스를 보는 것과 같이 습관과 연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습관이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케겔 운동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케겔 운동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날도 있고 효과가 있는지 의심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 과정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고 꾸준히 수행할 때 케겔 운동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피해야 할 가장 큰 실수와 진행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니 큰 그림을 살펴봅시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진전이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케겔 운동으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진심으로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성기능과 방광 조절과 같이 개인적이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정보를 얻는 것 이상으로 로드맵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케겔 운동이 무엇인지, 그 뒤에 숨겨진 과학 누가 적합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올바른 근육을 찾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운동하는지, 그리고 남성들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실수를 어떻게 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힘, 자신감, 그리고 통제력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을 보아왔고 꾸준함을 유지할 때 일어나는 일도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운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안정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활력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계속 나아가세요. 몸을 믿고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